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환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책집필에 몰두하느라 유튜브 업데이트가 늦어졌습니다.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요즘 자동차 산업은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SDV는 더 이상 이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도로 위에서 그 가치를 검증받는 단계에 진입했죠. 테슬라가 미국에서 그리고 이를 추격하는 중국의 신생업체들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었던 이 SDV의 물결이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는 유럽 시장을 포함하여 국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솔린차, 하이브리드차 같은 내연기관차에도 SDV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해볼 주제, 바로 엔진차의 지능화입니다. 최근 중국 자동차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바로 유전동지입니다. 기름 U자에 전기 전자를 써서 엔진차와 전기차의 지능 수준을 동일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고도화된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NOA나 화려한 인포테인먼트 IBI는 전기차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이제는 엔진차에도 이 기능들이 본격적으로 이식되고 있습니다. 엔진차 지능화의 진짜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화면이 아니라 전기전자 아키텍처의 변화에 있습니다. 과거 엔진차는 기능마다 컴퓨터 ECU가 흩어져 있는 분산형이었습니다. 이러면 데이터의 처리 속도가 늦어 고성능 자율주행을 구현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제는 엔진차에도 중앙집중형 아키텍처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 시장의 성적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25년 중국 내수 시장은 2,730만 대로 여전히 세계 최대의 규모입니다. 이 중 NEV 비중이 51%를 돌파하며 내연기관차를 앞질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폭스바겐, GM, 토요타 같은 글로벌 레거시 업체들의 입지가 매우 좁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로컬 업체들이 소프트웨어를 앞세운 스마트카 기능과 저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의 69.5%를 점유해버렸거든요.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 업체들과 일본 업체들도 다 고전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익률 20%를 자랑하던 포르쉐조차 작년 3분기에는 중국 판매 부진으로 적자를 겨우 면할 정도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중국 공장을 수출 기지로 활용하는 전략을 펴는 사이에 독일과 일본 업체들은 In China, for China를 위한 중국을 위한 중국 안에서의 혁신으로 대변되는 현지화 전략으로 NEV에서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가장 먼저 토요타와 닛산이 중국 시장에서의 반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광주기차, 전기차의 아이온 브랜드의 플랫폼과 모멘타의 자율주행 기술, 화웨이의 칵핏 하모니.OS를 과감하게 적용하면서 BG3X를 출시했습니다. 월 10,000대 이상이 팔리면서 반격의 모멘텀을 만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샤오펑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과 중국 업체들과 협력하여 독자의 전기전자 플랫폼을 만들어 왔지만 토요타보다 늦은 올해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우디는 상해 기차의 플랫폼으로 브랜드로까지 변경하면서 E5 스포츠백을 개발해왔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들의 NEV뿐만 아니라 여전히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엔진차의 상품성을 높여서 수명을 연장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업체들은 전기차로 선언하면서 내연기관 개보를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수많은 엔진 전문가들이 중국 업체로 이적했습니다. 물론 한국, 일본 엔진 기술자들도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제 중국의 내연기관 엔진 기술은 벤츠 CLA에 탑재된 엔진도 중국에서 개발된 엔진일 정도로 종주국이었던 독일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내연기관차의 영역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레거시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내연기관 지능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우디입니다. 최근 출시된 세단 A5L에는 놀랍게도
화웨이의 ADAS인 AD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기술이 엔진차에 적용된 것이죠. 해외 브랜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결단입니다. 아우디는 독일 본사가 주도해 개발한 5개의 통합 ECU를 핵심으로 하는 전기전자 아키텍처 E3 1.1을 전기차에서 엔진차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ADAS를 탑재한 엔진차 역시 E3 1.1을 사용하지만 ADAS용 통합 ECU는 더 높은 연산 성능을 가진 화웨이 제품으로 교체해 엔드-투-엔드 기반 ADAS를 엔진차에서 구현했습니다. 폭스바겐 역시 대중화 모델인 티구안 L 프로 등의 드론 업체 DJI에서 분사한 GYT와 공동 개발한 IQ 파일럿을 탑재했습니다. 엔진 차임에도 고속도로 NOA가 가능해진 것이죠. 닛산 또한 신형 티아나에 화웨이의 하모니 OS를 이식해서 스마트폰 같은 조작감을 구현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샤오펑과 공동 개발한 CA 아키텍처를 27년부터 엔진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기업이 바로 지리입니다. 지리는 BYD와는 달리 내연기관차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리그룹 역시 중앙집중형 전기전자 아키텍처 GE 3.0을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엔진차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중차 영역에서 파워트레인 종류와 관계없이 플랫폼과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공용화해서 양산 규모를 확대하고 원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른 업체들이 화웨이와 같은 테크 자이언트와 손을 잡을 때 지리는 내재화를 선택했습니다. 지리는 자체 반도체 기업인 신징테크의 SoC를 쓰고 인수한 스마트폰 업체 메이주의 OS인 플라이미 오토를 엔진차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이꼬르 스마트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엔진차 또한智能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죠. 해외 업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NEV와 엔진차 양쪽 모두에 막대한 소프트웨어 투자를 병행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엔진차 브랜드 파워를 가진 이들이 지능화라는 날개를 단다면 중국 시장에서의 반격의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해 본다면 해외 시장에서도 내연기관차의 SDV화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나요?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자동차 시장의 인사이트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